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정의 훈쌤입니다. 우리 1학년 학생들, 이제 처음 고등학생이 되어서 시험을 치러봤는데 어땠나요? 많은 기대를 품고 시험을 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 기대에 맞게 잘 시험을 해낸 친구도 있을 것이고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받게 된 친구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뭐 일주일이나 지나서 다 결과가 다 난 상황에서 중간고사 풀이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중간고사 풀이를 해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시험에 대해서 갖춰야 될 태도를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 보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치르는 여러가지 시험, 수능, 그리고 앞으로 성인이 되어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얻어야 될 다양한 자격들을 갖추는 시험이라던가 입사에 대한 시험,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넓은 의미로 보자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그리고 여러분의 정신을 시험하는 수많은 역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시험,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쌤이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그런 시험의 상황에서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성공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실패라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성공과 실패는 여러분이 목표로 한 나의 목표에 도달했는가 또는 도달하지 않는가로 결정이 납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어요. 성공하면 모든 게 끝인가? 실패하면 모든 걸 잊어버리면 끝인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성공을 했더라 하더라도 나한테 아쉬운 점이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잘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평가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패를 했다면 그런 반성의 과정이 굉장히 필수적이 되겠는데요. 내가 어떤 면에 있어서 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는가 또는 내가 다음번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짜서 이런 접근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 돌이켜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음번에 그런 실수를 또 하지 않게끔 그런 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바로 반성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험을 대한다면 좀 자신을 얽매고 옥죄이는 그런 시험의 굴레에서 오히려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를 좀 더 성장시키고 그리고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시험을 치르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이 길었네요. 지금부터 이제 중간고사 수학풀이 시작합니다. 자, 시험 문제 풀이는 이제 쌤이 낸 범위, 복소수와 2차 방정식 그리고 2차 함수 그 범위 내에서 풀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준혁쌤이 직접 풀어주실 겁니다. 자, 1번 한번 보죠. 자,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다뤄봤던 유형 중에 하나일 겁니다. 복소수에 거듭 제곱이 들어간 식의 계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아마 부교재나 교과서나 또는 뭐 여러분이 직접 푸는 문제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겠죠. 자,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다음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i의 4제곱은 1이 되는데 이 사실을 통해서 4개씩 묻는다면 우리는 적당한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고 쌤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럼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 봤을 때 보시면 일단 i의 1제곱부터 i의 74제곱까지 있으니까 74개를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규칙을 보니까 앞에 붙는 이 개수들은 2, 4, 6, 8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짝수들만 이제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이 4개의 합을 먼저 계산을 해 보는데요. 2i 더하기 4i 제곱 플러스 6i 세제곱
8i 4제곱을 한번 계산해 보면 2i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i 플러스 8이 되죠.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니까 4 마이너스 4i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4개의 세트에도 같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10i 5제곱, 12i 6제곱이겠죠. 14i 7제곱이겠고, 그 다음에 16i 8제곱이겠죠. 자, 역시 이거 한번 계산해보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10i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14i가 되겠죠? 얘는 플러스 16이 되겠죠? 계산이 되기를 이렇게 계산되면서 4가 나오고요. 이렇게 계산되면서 마이너스 4i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4개씩 묶었을 때 4 마이너스 4i가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74개가 어떤 세트, 즉 4개씩 묶었을 때 몇 세트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4 곱하기 18을 하면 72가 되죠. 그럼 뒤에 2개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런 4개씩 묶었을 때 이런 게 18세트가 있다는 거고요. 끝에 2개가 남는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계산해보면 4-4i에 곱하기 18을 한 다음에 끝에 2개는 이제 숫자 올라가는 꼴을 봤을 때 짝수만 이제 2씩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끝에 2개는 146i의 73제곱과 148i의 74제곱이죠. 자, 이것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72-72i에 146은 이제 72제곱이 1이 되니까 플러스 146i가 되겠고요. 자, 빼기 148이 되겠죠. 자, 그럼 다음을 계산해 보면요. 자,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76 플러스 74i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해당하는 b 빼기 a의 값은 74 빼기 마이너스 76이 돼서 답은 150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이참수 곡선이 하나 나와 있고요. 직선도 나와 있습니다.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했습니다. 그때 점 B의 x좌표가 3 플러스 루트 2라고 합니다. 그때 두 유리수 PQ에 대해서 P 빼기 Q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여러분 그 부교재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자, 뭐 해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2차 방정식과 이차함수를 연결 짓는 건데요. 자, A, B의 x좌표가 결국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가 2x 마이너스 1이 될 때의 두 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x제곱 플러스 2 빼기 p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q는 0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근이 3 플러스 루트 2가 한 근이고 개수들을 확인해 보면 개수들은 유리수에서 2나 뭐 마이너스 1과 이제 더하기 빼기 사칭 현상이 들어간 거니까 개수가 유리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다른 한 근이 3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는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났죠. 그러면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자, 두 근의 합 마이너스 2 빼기 p는 3 플러스 루트 2 더하기 3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자,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p는 6이 되고 p는 8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제 두 근의 곱 계산해보면요. 곱은 바로 곱할게요. 3의 제곱 빼기 2가 되겠죠. 얘가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q가 되겠죠. 자, 그래서 7을 넘어오면 q는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p 빼기 q의 값은 그래서 16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간단하죠? 넘어갈게요. 자, 3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은 허근을 갖고 또 다른 2차 방정식 하나 더 주는데 얘는 실근을 갖게 된답니다. 모든 정수 k 값을 구하시오. k는 뭐 개수에 있었죠. 자, 여러분. 이런 형태의 문제는 근을 판별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판별식을 적용해야겠죠.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자주 접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풀어보죠. 이런 문제는 이제 부교재도 있었고 1, 2, 3지에서도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첫 번째, 1번 방정식이 허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4분의 d 얘가 계산해 볼게요. 3-k의 제곱에 -k 제곱 있죠. 이게 허근을 가진다면 0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k 제곱 날라가죠. -6k 플러스 9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자, 그럼 k가 6k 넘어가고 6으로 나와주면 2분의 3보다는 커야 된다. 자, 두 번째, 2번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역시 4분의 d 이 계산해 보면요. 16 -2k죠.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죠. 실근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k는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1번, 2번을 모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k는 2분의 3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정수 k는 k가 얘가 1.5죠. 네, 그래서 2부터 2, 3, 4, 5, 6, 7, 8까지 되겠습니다. 계산은 뭐 이렇게 10, 20, 30 해서 이 5까지 더해주면 35가 답이 되겠네요. 네, 답은 그래서 5번이죠. 간단하죠? 네, 넘어갈게요. 자,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했을 때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를 구하면. 자, 이 문제는 사실 부교재에 있는 문제와 거의 유사한 질문의 형태를 던짐으로써 여러분한테 조금 더 힘을 주기 위한 그런 문제였는데요. 자, 한번 보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고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는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15, 알파 베타의 값은 25인 거를 알 수 있으니까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의 제곱을 구하는 게 좀 더 용이하겠다라는 게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루트 알파 루트 베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파, 루트 베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x, y로 치환해서 생각했다면 금방 해결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5, 알파 베타가 25라는 것을 봤을 때 알파, 베타는 둘 다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알파가 0보다 작고 베타가 0보다 작으면 자, 루트 알파, 루트 베타의 곱은 마이너스 루트 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마이너스 2 루트 알파 베타가 됐고요. 자, 나와 있는 대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 루트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5가 되죠. 그렇다면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의 제곱이 마이너스 25이기 때문에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5i인데요. 여러분 생각할 건데 사실 마이너스 5i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루트 안에 걸 풀어줘봤자 이 바깥쪽에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죠? 넘어갈게요. 자, 9번 보면 x에 대한 2차식 fx가 k에 관계없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 이때 a 더하기 b 더하기 f의 k 플러스 5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도 여러분이 사실 많이 다뤄봤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A와 B에 관련된 것을 구하는 1, 2, 3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자, fx가 0이 될 때를 생각을 하면 이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는 fx가 만약에 완전 제곱식이라면 이 x에 대한 2차식은 중근을 가진다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 d가 0이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4분의 d는 k-a의 제곱에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b 플러스 4가 되겠고요. 자, 암산하겠습니다. k 제곱은 날라가죠. 근데 일단 한번 적어볼까요? 마이너스 2ak에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b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자, 얘가 0이 되고요. 여기서 k 값에 관계없다. 이 얘기는 k에 관한 항등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k로 묶어내는 게 좋겠죠. k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4가 남고요.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4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값이 0이 돼버리면 k에 관계없이 이 뒤에 값도 0이 되게끔 조정할 수 있겠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4 빼기 2b 플러스 4가 0이 돼서 b가 역시 4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여기서 좀 깜짝 놀랐을 텐데 f의 k 플러스 5의 값을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a와 b를 이미 구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고 fx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a와 b를 넣어주면요. 마이너스 2에 k 플러스 2의 x에 더하기 k제곱 플러스 4k b의 값을 넣어주면 8 빼기 4니까 플러스 4죠. 여러분 이게 이게 끝까지 안 적었는데 자 fx가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입니까? 네 이게 k 플러스 2의 제곱이죠. 완전 제곱이 되는 거 사실 알고 있었잖아. 맞죠? 그래서 얘가 x 마이너스 k 플러스 2에 여기에 완전 제곱이 되는 거죠. 네, 보입니까? 그래서 f의 k 플러스 5의 값은 결국 3의 제곱이 돼서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fk 플러스 5는 결국 마이너스 2 더하기 4 더하기 9가 돼서 답이 11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죠? 그래서 쫄지 말고 바로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1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땅에 오이, 수박, 토마토, 참외를 심으려고 한다.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할 때 전체 밭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선생님이 얘기했죠. 최대값, 최소값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는 뭐밖에 없다? 2차 함수밖에 없다. 최대, 최소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은. 그러면 2차 함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보면 사실 이런 실생활 문제는 많이 다뤄봤잖아요. 이제 적당히 변수 x나 뭐 y를 주고 하나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그 2차 함수 fx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잘 따져보면 이제 미지수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길이가 60m인 구분선을 모두 이용하여 밭을 구분한다. 선생님이 시험 문제 돌면서 이 구분선은 이제 테두리까지 전부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마토와 오이밭의 넓이가 같고 수박밭과 참외밭의 넓이가 같다. 다 수박밭은 토마토밭의 넓이의 2배이다. 보자. 그러면 일단 60m를 사용해야 되고 자 오이밭과 토마토밭의 넓이가 같다고 했죠. 이 오이밭과 토마토밭의 넓이가 같다. 그리고 수박밭과 참외밭의 넓이가 같다. 그리고 다해서 수박밭의 넓이는 토마토밭의 넓이의 2배이다. 그럼 봤을 때 이거 두 개를 비교한다면 자, 이 길이를 예를 들어서 x라고 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생각하면 얘가 만약에 y라면 얘는 2y가 된다는 거죠. 이거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오이와 토마토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도 y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봤을 때 수박밭과 참외밭의 이 두 개의 넓이도 같잖아요. 그러면 수박밭은 우리가 여기서 2xy잖아. 얘도 2xy가 돼야 되는데 이 전체 길이가 4y로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이 높이가 2분의 1x가 돼야 되는데 그것보단 여기가 2x, x로 잡아서 여기 수박밭의 넓이를 4xy 그리고 이 참외밭의 넓이를 4xy로 한다면 수박과 참외의 넓이를 같게 만들고 숫자도 조금 더 이제 정수로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어진 조건들을 이제 나다를 다 소비를 했고 가 조건을 좀 이용을 하자면 일단 이 가로선 얘는 하나당 4y죠. 4y가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플러스 4y 곱하기 3은 12y죠. 자, x를 한번 보면 여기 보세요. 3x에 해당하는 게 두 개가 있고 2x, 2x잖아. 맞죠? 그럼 6x 더하기 4x 즉 10x 더하기 12y가 60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여기서 관계식을 하나 얻어냈습니다. 얘를 1번이라 할게요. 자, 우리가 궁금한 거는 전체 밭의 넓이죠. 자, 얘는 이제 가로의 길이가 4y고 세로의 길이가 3x니까 12xy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이
x로 정리를 해줄 것인가, y로 정리해 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계산이 좀 편한 게 좋잖아요. 뭐로 정리하든 큰 상관없지만. 여기서 보세요. 12y는 60 빼기 10x고 y는 12분의 1에 60 빼기 10x인데 그럼 y를 돌려줄 때 12를 곱해줌으로써 숫자가 좀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y를 x에 관해서 정리를 합시다. 12x에 곱하기 12분의 1에 60 빼기 10x 10이 날라가고 결과적으로 60x 빼기 10x 제곱이죠. 그러면 10으로 굳이 묶어내보면 6x 빼기 x 제곱이고 자 여기서 언제 최대가 될 것 같아요. 이 참수를 생각하면 네, 꼭지점을 생각하면 되겠죠. x가 3일 때 대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3일 때 최대. 그래서 10 곱하기 9가 돼서 90이 이제 최대가 되겠습니다. 하나 점검해 줄 거는 이 3이 가능한 숫자인가인데 이제 이 y가 0보다 크다는 것을 만족시키려면 x는 6보다 작고 원래 x가 길이가 0보다 크다는 이런 조건 안에서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x가 충분히 3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선생님이 부교재에 있는 여러 가지 넓이를 묻는 문제를 보고 만들어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12번 봅시다. 복소수 알파, 베타, z에 대하여 알파는 다음과 같고 베타는 다음과 같다. z는 알파, 베타의 저체의 n제곱이다. z가 음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100 이하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한번 보죠. 알파, 베타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쌤이랑 수업 시간에 했었죠. 알파 제곱은 2분의 마이너스 2i가 돼서 마이너스 i가 되고요. 알파 4제곱은 마이너스 1, 알파 8제곱은 1이 되는 형태의 복소수였고요. 베타는요, 베타 3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특성이 있는 값이었죠. 네, 이거는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z 봤을 때 z는 알파 베타 n제곱이니까 알파의 n제곱, 베타의 n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z가 음의 실수가 돼야 돼요. 음의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알파 n제곱, 베타 n제곱 꼴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봤을 때 알파, 베타를 곱하는 것 자체로서는 별로 큰 이익이 없습니다. 이거 두 개를 곱함으로써 복소수의 어떤 허수 부분이 사라진다던가 또는 실수 부분이 사라진다던가 그런 이익은 없지만 각각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음의 실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들이 보이죠. 네. 자, 여기서 베타 6제곱도 마저 적어주죠.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이 음의 실수라는 값이 절대값이 1보다는 커지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아무리 거듭제곱을 해봤자 실수가 나오면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음의 실수가 된다는 거는 결국 미루어 짐작하건대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파 n제곱, 베타 n제곱을 생각했을 때 두 가지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 되는 형태가 되는가 또는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곱하는 형태가 되던가 이거는 이제 처음 쓰는 거는 알파 n제곱, 두 번째 쓰는 거는 베타 n제곱에 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형태가 되려면 이제 알파 n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형태 8제곱은 1이지만 4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이 n의 값이 4 곱하기 홀수 꼴이 되겠다라는 것을 짐작해 주면 좋습니다. 8 같은 경우는 4 곱하기 2니까 4 곱하기 짝수의 꼴이죠. 4의 n제곱이 4의 알파의 4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을 홀수번 곱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 4 곱하기 홀수꼴을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타 n제곱이 1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베타 6제곱이 1이잖아요. 그래서 홀수도 되면서 6의 배수도 돼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거 두 개를 충족하는 n의 값은 뭐가 있는가 살펴보니까
4 곱하기 홀수인데 이 홀수가 3의 배수꼴이면 되잖아요. 3의 배수인데 3 곱하기 또 2 이런 거는 이제 짝수가 되어버리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능한 n의 값은 4 곱하기 3, 4 곱하기 플러스 60 해주면 되겠습니다. 9, 4 곱하기 뭐 15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4 곱하기 21까지는 이제 84니까 100 이하가 되겠고 그 다음으로 4 곱하기 27은 100을 넘어가죠. 그래서 n이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형태를 한번 보면 역시 이 알파 n제곱이 1이 되기 위해서는 이 n의 값이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네, 8의 배수가 되면 되겠죠. 최소 단위가 8이니까. 그리고 베타 n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3의 배수가 되면 되는데 3 곱하기 홀수꼴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보세요. 8의 배수도 되면서 3 곱하기 홀수꼴이 되는 이런 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짝수도 되고 홀수도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찾고자 하는 자연수 n의 값은 다 더하면 되니까 4 곱하기 3부터 4 곱하기 21까지 다 더해주면 4로 꺼내면 4 곱하기 3, 9, 15, 21 다 더해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24, 24죠? 네, 4 곱하기 48이 되겠고요. 네, 192가 답이 되겠네요. 이 문제도 이제 수업 시간에 정리해줬던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좀 재밌게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을까 하면서 이제 만들어낸 문제가 되겠습니다. 15번 한번 볼게요. 이참수 y는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나 다조건 있고 f-1의 값을 물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함수값을 요구하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있잖아요. f-1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통 fx 식을 전부 밝혀야지만 함수값을 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을 하는 문제가 대다수입니다. 거의 뭐 99% 이상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앞으로 모의고사를 풀거나 뭐 수능 평가원 문제를 많이 풀어보게 된다면 이런 형태의 문제를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목표는 fx를 구하는 것이다. 그럼 가나다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죠. 가조건은 이제 함수값 조건이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좀 식을 세팅을 하고 이제 가조건을 이용하면 좋겠고 나 조건을 좀 주목을 해보죠. 자, 방정식 2x-2의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일단 적어보겠습니다. f 2x-2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을 만족한다. 그러면 알파, 베타를 대입했을 때 2알파-2도 0이 되겠고요. f 2베타-2도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차함수 y는 fx식에 대해서 이제 2알파-2나 2베타-1을 대입을 했을 때 0이 된다는 사실은 fx가 최고차가 양인지 음인지는 사실 우리가 밝혀진 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그려본다면 이 점이 2알파-2, 2베타-2가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음일 때도 마찬가지. 자, 그리고 만약에 이 x축과 만나는 이 두 점의 좌표의 합을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이점이 있냐면 이 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축의 x좌표. 왜냐면 이런 거 기억나나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면 여기 이제 좌표 어떻게 구했냐면 이 두 개의 거리가 같잖아요. 축으로부터 이 x축과 만나는 점으로까지 거리가 각각 같죠. 왜냐면 이차 함수의 특징성에 의해서. 그러면 이거는 사실 어떻게 구하냐고 했으면 2분의 1 더하기 3으로써 2에 해당한다고 여기 이 점의 x좌표가 2다 이렇게 구했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축의 x좌표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2분의 2알파-2 더하기 2베타-2는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가 x가 마이너스 3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곱차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고 양수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조건은 축의 방정식을 알고 있다면 fx라는 식을 세팅을 할 때 여기서 a라는 미치를 주고 x 플러스 3의 제곱에 플러스 b라고 한다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b가 되는 꼭지점의 좌표도 바로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를 먼저 접근을 함으로써 함수식을 알고 이제 a, b를 구하면 되는 그런 목적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를 구하기 위해서 가와 다 조건을 이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 조건을 좀 이용을 해보면 f-2 더하기 f2의 값이니까 직접 계산을 해보죠. f-2는 a 플러스 b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f2는 25a 더하기 b가 되겠네요. 그래서 26a 더하기 2b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조건을 통해서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b의 값이 마이너스 13a가 되니까 fx라는 식을 다음같이 또 적어보자. a의 x 플러스 3의 제곱에 마이너스 13a가 되겠죠. a로 묶어내고 이제 식을 적어주면 x제곱 플러스 6x에 플러스 9 마이너스 1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우리의 fx식이 다음과 같기 때문에 a만 구하면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남은 조건 다를 이용해서 a를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fx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과 한 점에서 만난다 했으니까 자, 다음 방정식을 생각했을 때 d가 0이라는 조건을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6ax에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이걸 조금 다시 정리해보면 ax제곱에 자, 6a 플러스 2에 x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은 0입니다. 4분의 d를 계산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4분의 d는 3a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 이게 0이죠. 암산 자 9a 제곱 나오고 플러스 4a 제곱이니까 13a 제곱 플러스 6a 나오고요. 또 플러스 8a니까 플러스 14a에 상수는 1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수분해 되는 게 바로 보이네요. 자, 13, 1, 1, 1 이렇게 잡아주면 a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13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a 두 개 중에 하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y는 2와 만나지 않는다. 이게 쌤이 착각해가지고 만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만난다로 이제 시험 시간에 수정을 했죠. 그래서 이 만난다라는 조건을 한번 보면 일단 a가 음수인 건 확실하니까 fx의 식의 제곱차의 계수가 음수고 다음과 같이 생겼을 겁니다. y는 fx 그리고 이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3a가 되겠죠. 그리고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 y는 2와 만난다고 했으니까 y는 2를 한번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y는 2와 만나는 꼴이 돼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말은 이제 마이너스 13a라는 값이 2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fx식을 모두 구하게 되겠습니다.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의 값을 묻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9. 그래서 f 마이너스 1은 9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변별력을 주기 위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픽 포인트는 이제 이 나 조건을 이용해서 fx식을 세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작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했고요. 그리고 이 나 다 조건을 통해서 그런 잡아놨던 이 a, b의 미정 계수를 구하는 게 추가적인 순서가 되었습니다. 자, 어땠어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또 같이 풀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7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k의 값이 마이너스 4에서 4인데 k는 여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에 y절 표현이 되겠네요. 실수 k에 대해서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4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했다. 그리고 이 a, b에서 x축에 있는 수선의 발을 a1, b1이라 했다. 그때 직선 y는 2x 플러스 k, 마이너스 2x 플러스 k와 x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자. 자, 그때 두 삼각형
AC, A1, 그리고 BC, B1. 그러니까 이 직각삼각형 두 개를 얘기하죠. 선생님이 이 연두색으로 칠해놨죠. 여기에 넓이의 합이 8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라. 뭐 이런 형태의 문제인데요. 자, 침착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이 A, B의 X좌표를 좀 선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A, B X좌표를 알파 콤마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K, 베타 콤마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K, 이렇게 이제 A, B의 좌표를 먼저 설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C의 좌표는 2분의 K, 0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직선과 이차함수가 만난 두 점이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는 방정식에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방정식에서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두면 굉장히 좀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봤을 때 결국 조건은 딱 하나예요. 봤을 때 이 두 삼각형의 넓이 합이 8이라는 조건을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두 삼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럼 봤을 때 넓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를 알 필요가 있겠죠. 여기 높이는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k가 되겠죠. 밑변은 여기 좌표가 2분의 k니까 2분의 k에서 a의 좌표 알파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k 빼기 알파가 밑변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높이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거는 0보다 작은 값이죠. 그럼 절대값을 씌워서 이제 그 높이를 판단해야 되니까 2베타 마이너스 k가 높이가 되겠습니다. 이 길이는 역시 베타 마이너스 2분의 k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봤을 때 삼각형의 넓이 합 8은 두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 AC, A1 넓이와 더하기 삼각형 BC, B1의 넓이고요. 이거는 2분의 1에 바로 갑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로 할게요. 자, 2분의 k 빼기 알파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 더하기 2분의 1에 자, 베타 빼기 2분의 k에 2베타 마이너스 k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계산해 볼게요. 봤을 때 여기 2분의 1이 이렇게 넘어가면 얘랑 똑같아지죠. k 빼기 알파. k 빼기 2분의 k 빼기 알파. 2분의 1이 여기 들어가면요. 베타 빼기 2분의 k 되죠. 그래서 다시 적어보면 2분의 k 빼기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 빼기 2분의 k의 제곱. 자, 그러면 다시 이 식을 정리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전개를 해주는 게 좋은데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의 값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8은 자 k부터 적을게요. 4분의 k 제곱을 두 번 더하니까 2분의 k 제곱 마이너스 알파 k 마이너스 베타 k도 있겠죠. 그리고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자, 이렇게 되면 정리를 한 번 더 정리해주죠. 2분의 k 제곱에 마이너스 k로 묶어내면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 값에 위에서 구한 값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8은 2분의 k 제곱. 자,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 들어갑니다. 플러스 2k. 그리고 4 마이너스를 이제 넣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정리. 2분의 k 제곱. 다시 정리. 그냥 바로 정리할게요. 2분의 k 제곱 더하기 1차식. 여기 2k에 뒤에 2k 더 있죠. 플러스 4k. 4 더하기 8 그리고 좌변에 8을 넘으면 플러스 4. 이 값이 0이 되겠죠. k 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8은 0입니다. k를 구해보면 k는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마이너스 8 근의 공식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k 값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가능한 k 값은 마이너스 4에서 4 사이잖아요. 봤을 때 가능한 k 값은
마이너스 4 플러스 2 루트 2가 되는 그런 순간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루트 2는 마이너스 4보다 작죠? 끝났네요. k 값을 다 구했기 때문에 b 빼기 10a 값은 자 a가 얼마예요? a가 마이너스 4죠? b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 빼기 마이너스 40 그래서 4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답형 3번, 4번 문제입니다. 서답형 문제는 이미 풀이를 다 제시했기 때문에 이제 간략하게 좀 빠르게 풀어주도록 할게요. 문제의 의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뭐 그 정도만 이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답형 3번 문제는 이제 굉장히 익숙한 문제죠. 여러분이 이제 부길제에서 봤던 문제의 형태를 이제 좀 섞고 좀 약간 변형을 좀 시키고 했지만 뭐 거의 부교재를 풀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맞췄는데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1차항 계수 A를 훈제가 잘못 보고 풀어서 두근이 나왔고 준혁이는 B를 잘못 보고 풀어서 다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B는 잘 보고 풀었고 여기서 A는 잘 보고 풀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3-1은 이제 2차 방정식 3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의 이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풀어보죠. 그래서 잘 본 거 위주로 계산을 하면 훈제는 이제 b를 잘 봤는데 그러면 b와 관련된 게 두근의 곱이잖아요. 자 그래서 두근의 곱은 3분의 b가 되겠고요. 3분의 b는 3분의 1 곱하기 1이 되겠죠. 훈제가 봤을 때 b는 잘 봤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b는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근의 합이 관련된 게 자, a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a가 두근의 합 a를 잘 보고 푼 게 준혁이죠. 그래서 3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2가 된다. 결국 얘는 3분의 마이너스 5인가요? 네, 그래서 a는 5가 된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은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은 0이 돼야지 네,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에 3-2번 한번 보죠. 3-2는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랑 하자. 위에서 구한 2차 방정식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해는 마이너스 알파 빼기 1분의 1 마이너스 베타 빼기 1분의 1이라고 한다.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하나만 구하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을 마이너스 알파 빼기 1분의 1 마이너스 베타 빼기 1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쌤이 이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여러분이 그 2차 방정식 생각할 때 상반 방정식 기억나나요? 쌤이 그때 프린트를 한번 정리를 해줬죠. 그래서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만들고 싶으면 이 x 자리에 마이너스 x분의 1의 값을 대입을 해주면 자, 이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을 넣었을 때 이 위에 두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봤을 때 2차 방정식 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에 x제곱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수가 반전되죠.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 그리고 중간에 얘가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는 0의 두근이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이 된다. 이제 이게 핵심이었고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2는 5가 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7 두근의 곱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을 곱해주면 얘는 일단 3이었죠. 3인데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빼기 베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 대입을 해주면 알파 베타는 빼기 7 플러스 1은 3 한번 계산해 줄게요. 그래서 알파 베타는 9가 된다. 자 그래서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 하나만 구하면 되니까 최고차 계수 1인 거 아무거나 하나 채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이 이제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는 방정식이죠. 그래서 여기 앞에 개수가 뭐 A 이렇게 해서 한 친구도 맞다고 해줬고 이 앞에 개수를 뭘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다음같이 이제 방정식 구할 수 있었죠. 자, 그 다른 풀이로 계산한 친구들도 이제 한번 소개를 하자면 이제 여기까지 똑같죠. 두근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분의 1, 뭐 요런 걸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적용을 한 거예요. 뭘 적용했냐면 두근의 합 네, 마이너스 알파 빼기 1분의 1, 마이너스 베타 빼기 1분의 1이 마이너스 3분의 5다. 첫 번째 이거 플러스 만들어준 거 그리고 두근의 곱
알파 빼기 1분의 1, 마이너스 1이고, 또 마이너스 베타 빼기 1분의 1. 이게 이제 3분의 1이다. 이거 계산해 준 거죠. 역시 이거 플러스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봤을 때, 어떤 면에서 좀 수월했냐면, 여기 계산해서 좀 수월했습니다. 알파 빼기 1 곱하기 베타 빼기 1분의 1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알파 빼기 1 곱하기 베타 빼기 1이 3이다.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두 분의 합을 계산할 때 좀 줬는데, 자, 이거 계산해보면,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 분모에 그대로 나오고,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는 3분의 5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 구했던 이것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앞에서 3이라 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는 5가 되는구나.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7이구나. 이렇게 구했다면 여기서 이제 알파 베타 구하기도 쉬웠죠.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빼기 베타 플러스 1은 3이기 때문에 이제 알파 베타를 대입해서 구해보면 9가 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9는 0이라고 이끌어내는 친구들이 오히려 더 많았어요.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문제 이두번랑 약간 틀어지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지만 또 이렇게 근각의 수와의 관계를 사용하는 저희 의도에 맞게 잘 풀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푼 친구들도 이제 풀이 단계를 나눠서 모두 이제 왔다고 해 주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3번. 3번보다 이제 4번이 좀 어려웠죠? 4번 볼게요. 수소평 4번은 조금 어렵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기준에 있는 fx의 형태와 x의 범위를 그대로 채택하긴 했지만 최대값 빼기 최소값의 차이를 줌으로써 이제 a를 구하라는 이제 아이디어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일단 fx를 한번 파악해보죠. 자, y는 fx가 다음과 같다고 합시다. 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축이 x는 2가 되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꼭지점의 좌표는 2,2를 대입해주면 2,a가 되는 그런 형태의 꼴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a의 값에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바뀌는 것을 이제 파악해야 되는 문제였는데요. 원래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값만 판단하는 문제여서 조금 더 쉬웠지만 최대값도 판단하게 함으로써 조금 더 어렵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거두절미하고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판단할 수 있게 A를 나누어 보자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이 친구를 좀 복사를 해주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x가 a고 x가 a 플러스 2가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된다면 여기서 이제 최대값을 가질 거고 여기서 최소값을 가질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A의 범위는 이 A 플러스 2와 이 X축 2를 비교하는 거였죠. 그래서 A 값이, 자,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범위.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최대값, FA, 최소값은 FA 플러스 2에서 가지겠죠. 자, 그러면 FA 대입해주면 얘는 이제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4가 되겠고요. FA 플러스 2는 fx가 이제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a가 되니까 바로 계산해주면 a 플러스 2 넣어주면 a 제곱 플러스 a가 될 겁니다.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가 이제 2였기 때문에 빼주죠. 이게 이제 p, 얘가 q가 되는 거죠. 빼주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2가 되고, 네, 4a가 2가 되고, 그래서 a가 2분의 1이 되죠. 그렇지만 a가 2분의 1인 거는 그러니까 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에 이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a 값은 채택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x는 a와 x는 a 플러스 2가 있었는데 그러면 최대값이 x는 a에서 최소값이 x는 a 플러스 2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a가 좀 충분히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요. 그런데 그 a 값을 좀 이동시켜 가면서 모든 실수 a 값에서 확인해야 되니까 얘를 좀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점점 키워 보는데요. 0보다 커질 때를 생각하면 되겠죠. 0일 때는 a에서 최대, a 플러스 2에서 최소로 가지는 건 똑같습니다.
네, 여기서 a 값을 조금만 키워보면 이렇게 되면 어때요? a 값에서 최대를 갖는 건 똑같지만 최소값은 x는 2에서 가진단 말이죠. 꼭지점을 포함해 버리니까. 그리고 조금 더 키워가다 보면 또 어느 순간부터는 x가 a 플러스 2에서 최대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어떤 분기점이 중요하겠다. x가 a에서 최대를 가진 시점에서 x가 a 플러스 2에서 최대를 가진 시점으로 변하는 그 순간은 어디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언제가 딱 분기점이 될 거냐면 이 fa 값과 fa 플러스 2의 값이 같을 때가 딱 분기점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봤을 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을 때 높이도 같겠죠. 그리고 이 사이 거리는 2였으니까 여기 1, 여기 1을 준다면 x는 1일 때, 그리고 x는 3일 때 이때가 함수값이 서로 같은 지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길이는 일정하되 그러니까 이 간격 x는 a와 x는 a 플러스 2까지의 간격은 일정합니다. 조금 당겨볼까요? 그림이 정확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가 된다면 x는 a에서 최대값을 가지고 x가 어디서 최소값을 가져요? 이 a에서 a 플러스 2까지 범위 생각하면 네, x가 2에서 최소를 가지겠죠. 꼭지점 포함하니까. 그럼 봤을 때 이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fa가 p가 되는 거죠. fa 아까 구해놨죠.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4 얘가 그대로 p긴 한데 q의 값 최소값은 f2가 된다는 거죠. f2는 a죠. p 그러니까 p 빼기 q의 값은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되고 얘가 2가 됩니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는 0이 돼서 가능한 a 값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근의 공식이 짝수 공식입니다. 4 빼기 2니까 2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 a 범위가 0에서 1 사이이므로 가능한 a는 2 마이너스 루트 2만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이제 구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경우는요. 아까 이런 형태의 경우였죠. x는 a와 a 플러스 2 위치가 근데 조금 이동해서 이제 a 플러스 2에서 최대를 가진 지점을 보는 겁니다. 이 경우 이제 비교할 거는 이제 1과 3과 비교를 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a와 1과 3을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범위가 일단 1보다는 크고 3보다도 작지만 또 2보다도 작잖아요. 왜냐면요,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이 a와 a 플러스 2가 이동을 하되 할 때 이 직선이 a가 2보다 커지게 되면 최소값을 가진 지점이 f2가 안 되게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점을 생각했을 때 a 값이 이 축인 2보다도 작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호는 이제 붙여주기를 1에 안 붙여줬으니까 여기 세 번째에 이제 2번 케이스에서 1에 안 붙여줬으니까 세 번째에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와 같아도 사실 상관없고 이 등호는 사실 경계에서 어디에나 붙여줘도 큰 상관이 없긴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어디서 최대가 되냐면 p의 값은 뭐가 돼요? f a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q의 값은 역시 f2가 되는 거죠. 자, f a 플러스 2는 a 제곱 플러스 a였죠. 그리고 f2는 a였죠. p 빼기 q의 값은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2라고 했으니까 2가 a 제곱이 되겠구나. 빼주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서 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가능한 a 값은 루트 2만 되는구나. 자, 4번 케이스 보도록 하죠.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한데 저 분기점을 또 넘어가는 게 a가 2를 넘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왼쪽 보면 x는 2라는 축을 넘어가지 못했는데 이제 축을 넘겨주면 됩니다. 축을 넘겨주는 순간 이제 a 값은 2보다 큰 순간만 따져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최대값은 x가 a 플러스 2에서 최대 그리고 최소값은 x가 어디서? a에서
죄수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따지면 결국 이제 끝났습니다. P는 FA 플러스 G가 되고, A가 A제곱 플러스 A죠. Q는 이제 FA가 되고, FA는 A제곱 마이너스 얼마였죠? FA가 마이너스 3A 플러스 4죠. 마이너스 3A 플러스 4다. 자, 그래서 P 빼기 Q의 값이 2였고요. 빼주면요. 4A 마이너스 4죠. 그래서 4A가 6이 되고, A가 2분의 3이 되는데요. 우리가 앞서 이제 A의 범위가 뭐보다 크거나 크다고 했어요. A가 2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값은 이제 값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가능한 답은 만족하는 A 값은 2 마이너스 루트 2와 루트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서답형 답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A의 값에 따라서 이 4가지 케이스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9점짜리 문제 배점이 있었죠. 이 문제를 거진 맞춘 친구들도 있었는데 완벽하게 맞춘 친구들이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한번 복습을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수학 중간고사 쿤센 파트죠. 쿤센 파트 부분 문제를 풀이해 봤습니다. 중요센 파트 문제도 잘 점검을 하시고 자기가 몰랐던 문제는 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봐요.